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경제의 맛을 새롭게 진행하게 된 김주영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제인에서는 버려지는 배터리 분리막을 이용해 고기능성 원단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라일루트의 신민정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는 사고를 겪은 한 여자가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미스터리 스릴러 내일의 기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13달 만인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본격화한 뒤 처음인데요. 고용률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벗어나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5.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수가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건설업 등에선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20만 8천 명, 임시 근로자가 20만 6천 명, 일용 근로자가 4만 1천 명 늘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4천 명이 줄면서 13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직활동이 많아지면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구직활동에 나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구직을 한 취업자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지난달 고용지표의 완화를 견인한 것은 전년의 기저효과도 있지만 경제활동 역시 조금씩 활발해진 결과도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물 인터넷, 즉 IoT로 가전을 연결한 스마트홈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가전의 기능을 고려한 스마트 인테리어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서재 공간이 함께 있는 아늑한 침실은 홈 시네마로 바뀌고 전동 커튼으로 서재는 분리, 조명과 홈 시어터, 온열 패드까지 연동돼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됩니다. 홈 시어터를 끄면 침실은 숙면을 위한 취침 공간으로 한 번 더 변신합니다. 국내 한 인테리어 업체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쉬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인테리어를 제안했는데요. 부엌은 오픈 키친으로, 부엌 옆에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온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배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졌는데요. 낮에는 사무실과 교실로, 밤에는 레스토랑과 영화관이 됐다가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집.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과 함께 집의 풍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을 바다에 내다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바다로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연간 3만 톤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후 모니터링 위주의 대책을 세우고 있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장 2년 뒤부터 무려 137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해양 방출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해 8개 현에 내린 수입 금지 조치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될 오염수에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우리 해역의 13개 조사 정점에서 연간 방사능 조사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 방출 전후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모두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이미 흘러들어온 뒤에야 펼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수산물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65일) 최저가 도전. 국내 온라인 마켓 업체가 내세운 이벤트인데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 인기 상품 60여 가지를 1년 내내 온라인몰 최저가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내 한 유통업체는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돌려주는 최저가 보상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최저가 경쟁에 불씨를 당긴 건 국내 한 유통업체인데요. 미국 증시 상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모은 이 업체는 이달부터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저가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소비자들은 당장 최저가나 무료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장기적인 출혈 경쟁으로 유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결국 협력사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증시 상장이나 인수합병을 넘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최저가 경쟁까지 유통업계의 쩐의 전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득실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루트 대표 신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버려지던 배터리 분리막에 각종 소재를 접목,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신소재로 개발한 기업이 패션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폐기 처리 위기에 놓인 잉여 배터리 분리막을 공급받아 기능성 원단으로 재탄생시킨 사회적 기업 라이루트. 특히 이들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은 물론 청년 디자이너와 호흡을 맞추며 건강한 패션 산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환경적 가치는 물론 청년 디자이너와 기회를 나누며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고 있는 기업 라이루트의 신민정 대표를 만나본다. 라이루트는 청년 디자이너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미션 아래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디자이너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과 그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용 작업실,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라이루트는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올바른 길이에요. 패션 산업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패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통 매개체에서 비춰지는 그런 핑크빛 산업이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패션이라는 것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당시 제가 조사를 했을 경우에 패션 그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50% 채 되지 않았고, 폐업률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이 폐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네 라고 그때 처음 좀 인식을 하게 되었고, 내가 계속해서 좀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 계속 좋은 디자이너가 배출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봤을 때 저랑 그 디자이너들의 꿈이 같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좀 사명감이란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사실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패션 산업에서 활동을 하면서 봉제 공장을 가야 되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제 공장에 가면은 쓰여지지도 않고 버려지는 원단의 롤들이 매번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패션 산업이 진짜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라는 게 맞구나라는 걸 좀 몸소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잉여 원단 프로젝트라고 해서 버려지는 잉여 원단과 청년 디자이너들이 연계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작년까지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껏해야 업사이클하는 원단이 4톤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더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시점에 진짜 너무 운 좋게 그 분리막 제조하는 업체인 더블유스커 코리아라는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대표가 이제 저한테 이러한 분리막이 잉여로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어텍스에서 사용하는 분리막
분리막만큼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 만약에 너가 업사이클 쪽으로 사업을 하겠으면 내가 마음껏 샘플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고, 저는 그냥 그날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주에 이제 공장에 방문해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제 개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 하반기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2019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제품 단계가 다 끝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넘는 시간을 거의 개발에만 사용을 했는데, 이 전지막 필름이 그냥 플라스틱이랑 거의 비슷해요. 바스락거리고 일정 온도에 닿으면 경화돼서 그냥 플라스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류에 붙이려면 반드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붙였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던가 아니면 소재랑 같이 그냥 플라스틱화가 되던가 등 정말 되게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하나씩 했어요. 저희 공정에 맞는 기계를 직접 설계해가지고 실제로 붙여가지고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좀 하다 보니까 2달 전에 이제 시제품을 완성했고, 지금 양산 테스트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봤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휘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거라서 실제로 원단에 붙여서 저희가 PT 연구소라는 곳에 보내서 물성 검사를 시작했고, 사람한테 유해한 모든 그런 유해 물질들 다 테스트한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이거 사업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보통 창업을 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자금이잖아요. 근데 사실 국내에 너무나 많은 창업 지원이나 그러니까 지원이나 지원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본을 모으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사실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저는 되게 노력을 해서 디자이너들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지만 사실 10명 중에 1명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내가 진짜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냥 매 순간 숙제인 것 같고 매 순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매 순간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좀 단기간 다 제 앞에 놓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 패션 산업에서 브랜드로 성장하기에는 경쟁력이 정말 세지만 저는 디자이너도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디자이너들하고 이제 일을 하려다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모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홍보비를 쓰지 않고도 사실 그냥 계속해서 디자이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디자이너들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국내에선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공모전만 봐도 패션 관련 공모전은 1년에 진짜 한두 건밖에 없고, 지원금만 봐도 패션 디자이너들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따로 이렇게 많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경쟁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좀 이런 일들을 더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가치관은 좀 견고한, 오래 입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궁극적으로 그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쉽게 소비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게 사실 환경 쓰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만들어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업이 가져가야 될 책임은 좀 소비자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좀 쉽게 버리지 않는 그런 소재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 나이루트 그 신소재 사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견고하게 정말 잘 만들어서 이 소재를 어디에다 사용해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로만 목표를 두지 않고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라보다는 반응들이 사실 저희한테 계속 와요. 저희 소재를 보고 싶다고 하는 기업들인데, 좀 그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할 때 이제 이게 진짜 사업화가 됐을 때는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들이,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분리막이 모든 전자기기에 다 쓰여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기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앞으로 많이 쓸 시장이 바로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SK가 해외에서도 많은 그 전지 분리막 공장을 만드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목표는 그렇게 그 공장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나온 모든 잉여 전지막을 저희가 다 사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나오는 전지막 수만 해도 거의 7,000톤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공급이나 수요 문제는 크게 저희한테 해당되지 않고, 저희가 빨리 회사가 커져가지고 이 많은 전지막을 그냥 빨리 업사이클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시작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국내엔 정말 많은 지원금과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겁내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저도 그렇고 같이 화이팅 합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꿈은 그냥 매해 무난하게 한 해를 지나가는 것이 사실 그게 가장 원하는 거 제 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이루트 직원들이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는 지난 4개월 동안은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되게 전개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좀 사회적 문제와 함께 수익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좀 더 큰 기업,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반기에 신소재 사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